그러면 이제 메타노믹스가 이제 화두가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실 어 여기서 이제 포커스가 그러니까 가상과 어떤 그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이 이제 경계 없이 넘나들고 그런 활동에서 현실 세계처럼 똑같이 경제 활동을 가상에서도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가상에서 즉 메타버스 상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라면은 뭔가 화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암호화폐 경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산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소유권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온라인상에 어떤 자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잘 그려진 어떤 사진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담겨져 있는 서버가 셧다운 되면은 결국은 그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서 소시되고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평생 내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막 복제가 되는 거죠. 복제가 되면은 하나가 10개, 10개, 100개로 복제가 되면 그 자산에 대한 어떤 효과가 효능이 없어집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돼버리니까. 어떤 그런 곳에서 이제 출발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경제 활동, 즉 현실 세계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이 가상에서도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뭐 물론 암호화폐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서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산의 개념, 즉 디지털 자산의 개념, 소유의 관점에서는 NFT라고 해서 비대체 토큰이라는 NFT 기술을 이용해서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 아실 거예요. 뭐 P2E라고 이제 칭하는데 이게 플레이 투 온의 약어예요. 뭐냐면은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면서 내가 뭐 아이템을 따고 그 아이템을 거래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뭐 이런 형태의 모습. 그러니까는 실제 게임을 하면서 막 온라인상에서 놀면서 막 돈도 벌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고 P2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에서 돈을 벌죠. 물론 암호화폐 이런 어떤 화폐로서 또 뭐,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또 우리 실제, 예, 화폐로, 어, 현물 화폐로 또, 바뀌기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 페이스북, 즉, 그 메타는 이제 과거에 뭐 암호화폐인 리브라를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사용했었는데, 뭐 미 연준에게 제지를 당했고, 결국에는 뭐 나중에 또 미 정부가 또 그거를 허가해 줍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DM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결국엔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메타버스에서 이제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암호화폐 개발을 위해서 메타가 또 노력을 해왔어요. 해왔고, 그리고 메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 거의 이 총력을 다합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 메타버스에 거의 올인하듯이 하는데 그 이유는 어, 플랫폼인 메타버스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종속적 플랫폼의 지배, 이게 이제 전략입니다. 실제 보면 이제 작은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 동작하는 곳이 메타버스라는 더 큰 플랫폼인데, 이제 그 더 큰 플랫폼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이제 메타의 전략인 거고요. 메타가 그렇게 되면 그 짜여진, 메타에서 짜여진 어떤 메타버스 내에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운영이 되는 거고, 결국 그 플랫폼으로부터 뭐 돈을 받겠죠. 예, 어, 저- 저커버그는 이제 메타의 이 암호화폐가 결국 메타버스의 기축 통화가 되기를 이제 희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뭐,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가 된 것처럼, 이제 가상세계 메타버스 상에서는 이제 그 메타라는 저크버그가 만든 그런 암호화폐가 이제 기축 통화로 되길 바라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 뭐 사실 또 정부가 개입을 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쉽게 될 것 같진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전략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1이라고 했는데 2020부터 25년까지의 어떤 현재 어떤 추세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NFT는 이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이제 가능케 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일종의 등기부등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디지털 NFT라는 게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요. 그 때문에 그 NFT 자체에 대해서는 복제가 불가능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한 곳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블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곳, 몇 군데에서 그 조작한다고 해도 이게 검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NFT 자체를 뭐 위조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등유부 등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등기 같은 거죠.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NF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서도 자생적인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현실 세계하고 동일하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NFT 기술은 뭐 2022년도 세스에서 이제 처음 등장을 했고 시장 규모는 뭐 400억 달러이다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NFT 거래소는 오픈시라는 곳이 있고요. NFT 80%가 요건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NFT 기술이 뭐 복제가 불가능해, 저작권이 확보돼라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도, 위조 이런 사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건 요 자전거래라고 해서 이거 뭐냐면 본인이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NFT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구로부터 그림을 샀는데 그 그림에 NFT가 등록이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요. 그걸 거래를 해서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거래를 할 때 이걸 가격을 높이 책정을 하고 내가 그걸 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가격을 자연스럽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그림에 대한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런 형태로서 자전거래도 막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NFT 자체는 복제가 불가능한데 NFT에 적용한 그림이나 이미지나 이런 디지털은 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근데 다양한 복제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거 소유권 누구야? 라고 했을 때 NFT를 보고서 복제가 안 된 NFT를 보고서 이건 소유권이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 소유권이야. 이건 다 가짜야. 이런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NFT라는 거죠. NFT 자체는 복제가 불가능하지만 NFT가 이게 명시되어 있는 그 뭐 창작물은 복제가 가능할 수 있다, 여전히.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어떤 이슈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기술적 한계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어, 생산과 소비, 투자 이런 경제 시스템의 어떤 전반에 대해 이제 메타노믹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리고 이런 어떤 활동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프렌드, 제페트 아까 얘기했던 얘기 좀 더 또 중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요. 음, 어,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결제 기술 NFT가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NFT를 통해서 결국엔 자산화, 수익화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그 NFT는 이제 결국에는 오프라인의 어떤 창작물이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디지털화하면서 NFT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고 그런 것들이 미술이나 게임이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투자 관점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NFT가 좀 거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잉 투자, 막 이거 돈 되는 거야, 이런 인식이 많이 있는데 사실 돈 되는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디지털의 어떤 특징을 보완해서 이것을 현실 세계처럼 자산화하거나 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31년까지의 기간을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 메타노믹스를 통해서 경제 규모가 2030년 되면은 뭐 120조 달러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더 시장이 더 확대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나온 2020년 보고서에도 보면은 뭐 증강현실 안경이나 이제 가상현실 기기 이런 것들도 이제 스마트폰만큼 가격이 하락이 된다. 보급률도 더 스마트폰처럼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타의 저커버그는 이제 2030년이 되면 거의 대중화될 거다. 메타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30년이 앞으로 이제 10년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10년 이후부터 이제 메타버스가 조금씩 이제